여러분, 산타클로스는 12월 25일에 오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산타클로스는 오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이 날짜를 모르면 양말을 아무리 크게 걸어놔도 선물은커녕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올해 주식 농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딱 2주 남았는데요.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025년 마지막 보너스를 챙기려는 사람들과 내년 1월에 대박을 노리고 미리 매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배당 막차를 타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1월 효과를 믿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달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주식시장만의 비밀 시간표를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12월 달력을 한번 봐주세요. 남은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이니 주식시장도 쉬고요. 31일 수요일, 보통 회사원들은 출근하지만 한국증권거래소는 이날 문을 닫고 연말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즉 증시 폐장일은 12월 30일 화요일이 됩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장 종료 종소리가 울리면 2025년의 모든 숫자는 확정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A라는 우량주를 사서 내년 4월에 배당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올해의 주주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확실히 적혀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할까요? 직관적으로는 마지막 날인 30일 장 마감 전에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시면 배당금은 0원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제일이라는 보수적인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앱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아직 주인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이름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즉 D+2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말해 배송기간이 이틀 걸린다는 뜻이죠. 자, 이 이틀의 시차를 2025년 12월 달력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롭고도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의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 화요일, 이날 저녁에 주주 명부가 확정됩니다. 그럼 이날 주인이 되려면 언제 주문을 넣었어야 할까요? 이틀 전이어야겠죠? 30일에서 하루를 빼면 29일 월요일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더 빼야 하는데 28일 일요일과 27일 토요일은 주말이라 시장이 안 열립니다. 주말을 건너뛰고 금요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12월 26일 금요일, 이 날짜를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2025년 주식농사의 실질적인 마감 시한은 30일이나 31일이 아니라 바로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 오후 6시 시간의 거래가 끝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을 거쳐 화요일인 30일에 비로소 주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깜빡하고 주말을 보낸 뒤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9시에 부랴부랴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수 체결창에는 매수 완료가 뜨겠지만 전산상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날은 2026년 1월 2일입니다. 올해 배당버스는 이미 떠난 뒤에 도착하신 겁니다. 실제로 매년 12월 29일만 되면 증권사 창구가 시끄럽습니다. 내가 분명히 12월에 샀는데 왜 명단에 없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이게 다 이 주말과 결제일의 함정을 계산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올해 배당 투자의 마지노선은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까지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배당받을 권리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 12월 29일 월요일이 밝아옵니다.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버려도 배당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왜냐? 이미 지난 금요일에 샀기 때문에 내가 팔든 말든 30일 결제일에는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떨어져 나간 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주식시장에서 가장 냉혹하게 적용되는 경언입니다. 여의도의 수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거대한 외국인 자본들이 이제 하루만 버텼으니 배당금은 확보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시장에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원 하던 주식이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갑자기 9만 5천 원, 9만 4천 원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가격표를 깎아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 배당락의 충격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 준다니까 26일에 사야지 하고 덤벼들었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치킨값 벌려다가 주가 하락으로 소 한 마리 값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왜 내 주식은 배당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 하락폭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그 차가운 숫자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아침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질려버리는 이유, 그건 바로 회사의 금고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지갑리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1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1만 원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서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지갑의 가치는 얼마가 됐을까요? 9,500원입니다. 회사도 이 지갑과 똑같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건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공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창고에 쌓아둔 현금을 꺼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회사의 자산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 회사의 가치인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배당나길 아침에 인위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현금을 나눠줬으니 어제보다 몸값이 싸지는 게 공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어라? 그럼 조삼모사 아닌가요? 배당금 500원 받고 주가가 500원 떨어지면 내 자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본전이잖아요. 굳이 12월 26일에 서둘러서 살 필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배당 투자는 본전치기 게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여러분의 계산기에는 남는 숨겨진 동업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2월 26일 금요일에 주당 1만 원짜리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이 회사는 배당을 아주 많이 줘서 주당 500원, 즉 5%의 배당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고 12월 29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배당을 낙이 발생합니다. 이론대로라면 주가는 정확히 배당금만큼인 500원이 떨어져서 9,500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익계상서를 따져볼까요? 주식 평가액은 1만 원에서 9,500원이 됐으니 500원 손해입니다. 대신 내년 4월에 500원 현금이 들어오니까 쌤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년 4월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돈은 500원이 아닙니다. 국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돈만 입금해 줍니다. 500원의 15.4%인 77원을 떼고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은 423원입니다. 결과를 합산해 볼까요? 주식에서는 500원 손실을 봤는데 현금은 423원만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당 77원씩 마이너스 0.7%의 확정 손실을 입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연말 배당 투자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만 믿고 12월 말에 급하게 들어갔다가는 배당금은 쥐꼬리만큼 받고 원금은 세금만큼 깎여나가는 마이너스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장이 언제나 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배당락일인데도 주가가 보란듯이 상승해서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는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흉흉하면 배당락으로 500원만 빠져야 하는데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1,000원, 2,000원이 폭락해버리는 배당 쇼크가 오기도 하죠. 특히 올해 2025년은 상황이 묘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예금보다는 배당주가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비싸게 사서 배당 조금 받고 주가가 떨어질 때의 충격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결국 배당만 노리고 하루 이틀 단타로 들어가는 건 세금 내고 수수료 내면 남는 게 없는 장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여의도의 큰손들, 진짜 부자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여러분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배당 좀 받아볼까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12월에 그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깁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마치 짠 듯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왜 그들은 배당이라는 확실한 보너스를 발로 차버리고 주식을 던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1월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배당금 몇 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세금 전쟁과 2026년 1월을 뜨겁게 달굴 수급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아까워서 주식을 판다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들,
소위 슈퍼개미라 불리는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이 12월만 되면 주식을 던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당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세금,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아주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증권거래세만 조금 내면 세금 걱정 끝입니다.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죠. 하지만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10억 원, 50억 원 단위로 보유하고 있으면 국세청은 여러분을 더 이상 개미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급인 대주주로 분류해버리죠. 그리고 이 대주주 딱지가 붙는 순간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10억을 벌면 2억 2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하는 거죠. 만약 1년도 안 되어서 급하게 팔았다. 그럼 세율이 33%로 껑충 뛰어서 3억 3천만 원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신분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배당 기준일과 똑같은 날, 올해의 마지막 결제일입니다. 즉 12월 26일 금요일장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내년 1년 내내 대주주로 낙인 찍혀서 세금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50억 원을 굴리는 큰 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아무리 좋고 배당을 많이 줘도 당장 내년에 낼 억 단위 세금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줄행랑을 칩니다. 12월 26일이 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보유 금액을 기준선 밑으로 낮춰놓는 겁니다. 국세청의 레이더망에서 잠시 사라지는 전략이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멀쩡한 우량주를 시장에 헐값으로 던집니다. 이런 물량이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시장 전체의 큰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12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매도 폭탄을 쏟아냅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큰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12월만 되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줄줄 흘러내리는 기이한 현상. 이게 바로 세금을 피하려는 회피 물량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12월 하순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기간이 아니라 큰손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기간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6일이 지나고 대주주 요건 심사가 끝났습니다. 세금 리스크가 사라졌죠. 현금을 쥐고 있던 큰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회사가 싫어서 판 게 아니었으니까요.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이들이 다시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짓눌려 있던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여기에 새해에는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발표 같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주가는 더욱 탄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1월 효과, 제뉴어리 이펙트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1월에 기운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12월에 인위적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1월에 폭발적으로 되살아나는 수급의 복원 과정인 겁니다. 통계를 봐도 명확합니다. 지난 10년, 20년 데이터를 뜯어보면 대형주가 모여있는 코스피보다는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1월 상승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며 12월에 순진하게 주식을 사모을 때 진짜 선수들은 12월에 세금 회피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혹은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1월에 상승분을 노리고 저가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배당 수익보다 12월의 과매도와 1월의 과매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그 갭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타랠리라는 건 크리스마스 전에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해를 넘겨서 1월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배송 지연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인 셈이죠. 그렇다면 2025년 12월 14일, 바로 오늘, 금리가 꿈틀거리고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통계가 올해도 똑같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만의 특수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과거의 12월과는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고금리 예금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내 이어진 금리 인하 소식, 뉴스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죠? 은행 앱을 켜보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4%, 5%를 훌쩍 넘기던 예금 금리가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듭니다. 만기가 되어 돌아온 거대한 목돈들이 갈 곳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시 넣자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손해보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들고 있자니 돈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주식시장의 배당주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2025년 연말 투자에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배당주에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과열되어 오르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배당금 나누기 주가입니다. 분모인 주가가 비싸지면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배당 수익률은 뚝 떨어지게 되죠. 지금 12월 14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매력적인 배당주들은 이미 남들이 10월, 11월부터 야금야금 사모아서 가격을 한껏 올려놓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늦게 소문을 듣고 지금 들어가는 건 이미 잔치상이 다 치워질 무렵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당금 3%를 받으려다가 고점에 물려 주가가 10% 빠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2025년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현명한 농부는 날씨가 궂은 날 억지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땅을 미리 갈아둡니다. 앞서 말씀드린 1월 효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배당이라는 촛불에 쏠려 있을 때 등잔 및 어둠 속에 방치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멀쩡하게 돈을 잘 벌고 성장하고 있는데 단지 배당을 조금 덜 준다는 이유로 혹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던진 물량 때문에 억울하게 가격이 눌려있는 성장주들입니다. 남들이 12월 26일이라는 날짜에 쫓겨 배당 막차를 타려고 허둥지둥할 때 고수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이 소외된 우량주들을 줍습니다. 배당이라는 확정된 보너스는 포기하는 대신 1월이 되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돌 때 폭발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다 압사당하는 것보다 넓고 한적한 길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죠. 물론 배당 투자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이자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하루, 12월 26일을 넘겼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이벤트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배당 투자는 배당 나길에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1월에 시장이 요동치든 말든 나는 이 회사의 비전과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호흡으로 함께했을 때 배당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함께 불어나는 진정한 복리의 마법이 되어 돌아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오늘 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은 26일까지 뭘 사지? 라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내 계좌를 풍성하게 채워줄 진짜 알짜배기 기업은 어디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산타클로스는 날짜에 맞춰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런 현명한 투자자의 계좌에만 예고 없이 하지만 아주 묵직한 선물을 들고 찾아올 것입니다. 2025년에 남은 2주, 달력의 숫자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경제의 숲에서 길을 찾아드리는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